네, 안녕하세요. 헬스조선 이혜나 기자입니다. 건강똑똑 보툴리늄 톡신 윈터스쿨의 두 번째 주제. 이번 영상은 보툴리늄 톡신 시술을 똑똑하게 받는 방법을 알아보는 실전 대특강 시간입니다. 여기저기 붙어있는 시술 광고 때문에 어떤 제품으로 어떻게 시술을 받아야 하나 고민이셨던 분들은 오늘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영상에서도 보툴리늄 톡신 윈터스쿨의 수업을 도와주실 원장님 세 분을 모셔보겠습니다. 먼저 강남 데이원 클리닉 김중수 원장님. 안녕하세요. 데이원 클리닉의 김중수 원장입니다. 다음으로 닥터 스키니 의원 최보윤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닥터 스키니 의원 최보윤 원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반트 성형외과 의원 박수진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반트 성형외과 박수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보툴리늄 톡신 시술 똑똑하게 받는 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들께서는 제 질문에 대해서 앞에 있는 OX 정답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번 개념 특강편을 챙겨보셨던 분들이시라면 조금 더 쉽게 정답을 알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보툴리늄 톡신은 한 번에 고용량으로 맞을수록 좋을까요? 하나, 둘, 셋 하면 정답을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모두 X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 부연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박수진 원장님. 네, 보툴리늄 톡신은 부위에 따라 권장 용량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고용량을 맞으면 맞을수록 내선 발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미용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대개 100유닛을 넘기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최근에는 종아리나 승모근처럼 근육이 큰 부위에는 200이나 300유닛까지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50유닛을 맞더라도 주기적으로 어린 나이부터 맞았을 경우에는 누적 용량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독일에서 발표된 한 논문에 따르면 2년간 질환 목적으로 평균 300유닛을 3개월간 간격으로 계속 맞았을 경우에는 10명 중 1명은 항체가 생긴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즉, 용량이 높을수록 내성 발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죠. 치료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미용 목적보다 용량을 10배 이상 많이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목적이든 시술 전 의료진과 꼭 상담하여 권장 용량을 맞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원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누적 용량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자주 맞는 것도 위험할까요? 김중수 원장님? 네, 그렇습니다. 보툴리늄 톡신이 원래 한 번 맞았을 때 평생 효과가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맞는 것이 효과를 유지하는 한 방법인데요. 하지만 이제 이 권장 주기를 벗어나서 너무 자주 맞게 되면 톡신이 체내에 누적되기 때문에 내성을 발현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보툴리늄 톡신은 보통 시술 1, 2주 후부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3개월에서 6개월까지 효과가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사람에 따라서는 그 이상 효과가 지속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서서히 효과가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술 주기를 잘 지켜서 시술을 받으시면 내성의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더 강력한 효과를 보려고 시술을 받다가 오히려 효과가 아예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어요. 권장 용량과 주기 잘 지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저도 너무 궁금한데요. 보툴리늄 톡신은 근육 축소 효과 외에도 피부를 깨끗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 둘, 셋 하면 정답을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원장님들 모두 동그라미를 들어주셨는데요. 보통 피부에 하는 시술로는 물광주사 같은 시술들을 떠올리실 것 같은데 보툴리늄 톡신도 피부에 효과가 있나요? 최보윤 원장님? 네, 그렇습니다. 보통 보툴리눔 톡신 하면 턱 근육처럼 근육을 축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시술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보툴리눔 톡신을 묽게 희석을 해서 근육층이 아니라 피부 아주 얕은 층에 촘촘하게 주사를 하는 그 더모톡신이 인기를 끌고 있어요.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 피부의 얕은 층에는 그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 땀샘과 피지샘 그리고 모낭과 혈관 그리고 림프가 존재를 하는데요. 이 얕은 층에다가 보툴리눔 톡신을 주입하게 되면 피지선과 땀샘의 기능이 좀 저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좀 과다하게 분비가 되던 땀하고 피지의 분비량이 줄어드니까요. 트러블이 나시던 분들은 트러블이 좀 줄어들게 되고요. 그러면서 블랙헤드도 감소가 되는 효과가 있고요. 또 모공도 축소가 되고 홍조도 좀 개선이 되면서 피부가 좀 좋아지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피부의 얕은 층에는 잔주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잔주름이 쫙 펴지면서
피부에 좀 광이 나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이 더모톡신은 좀 전후 변화가 크고 만족도가 높은 시술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맞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데요. 그렇다면 주의해야 될 사항은 없을까요? 김중수 원장님? 아무래도 더모톡신은 다른 톡신 시술들보다 용량을 좀 적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효과가 유지되는 기간이 2, 3개월 정도로 좀 짧습니다. 시술 주기가 짧으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내성 발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피부 얕은 층에는 면역 반응을 담당하는 수지상 세포가 많아서 다른 근육 주사나 피하 주사보다도 내성 발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술 전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을 받으시고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원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툴리늄 톡신에 내성이 발생할 경우 다른 제품으로 변경하면 다시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이 질문도 개념 특강을 들으셨던 분이라면 정답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 둘, 셋 하면 정답판을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이번에는 모두 동그라미를 들어주셨네요. 앞서 개념 특강편에서 순수 톡신에 대해 잠깐 언급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최보윤 원장님, 보충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미 내성이 좀 생기신 환자분들의 경우라면 이 질문에 관심을 좀 가지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치료 목적으로 보툴리눔 톡신을 사용하다가 내성이 생긴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내성이 생기는 원인은 복합 단백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복합 단백질을 분리해내고 신경 독소만을 남긴 그 순수 톡신 제품으로 변경해서 치료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치료 반응이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더라라고 하는 연구가 있거든요. 즉 조금 내성이 생긴 것 같을 때 이렇게 순수 톡신으로 제품을 변경하면 치료에 반응하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건데요. 하지만 무엇보다 이 처음부터 내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미리미리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이것을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권장 용량과 주기를 지키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또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선택하신다면 처음부터 내성 발생률이 좀 적은 순수 톡신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원장님. 그러면 제품을 변경하는 것 외에 보툴리눔 톡신 자체를 대체할 만한 치료법도 있을까요? 김중수 원장님. 사실 주름 개선 효과를 위해서 쓰던 보툴리눔 톡신은 리프팅이나 아니면 뭐 주름 필러 이런 시술로 일부 대체가 가능합니다. 일부. 그러나 전체를 다 대체하기는 너무 어렵고요. 여전히 보툴리눔 톡신은 주름을 펴는 데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던 보툴리눔 톡신은 대체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는 내성 출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처음부터 내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미용 목적으로는 다른 시술로도 대체가 가능하지만 치료 목적으로는 보툴리눔 톡신을 대체할 수 있는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내성을 주의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시술 시에는 인터넷으로 충분한 정보를 얻어 시술 제품과 방법을 선택해야 할까요? 정답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네, 이번에는 모두 X를 들어주셨어요. 수업을 열심히 들으신 분이라면 1번 질문은 정답을 손쉽게 맞출 수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박수진 원장님. 네, 이번 질문은 쉽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였던 것 같아서 좋은 문제 내주셔서 감사 인사를 대표해서 드리고 싶네요. 보툴리눔 톡신은 성형수술보다 적은 부담으로 즉각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어서 20대 초반의 젊은 환자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시술입니다. 절개나 수면 마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낮은 만큼 젊은 환자들이 시술을 받으러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많은 환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얻은 정보만 숙지하고 시술을 받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시술 부담이 적은 시술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맞아도 되는 시술은 아니기 때문에 의료진과의 상담이 필수로 진행돼야 합니다. 의료진과 함께 상담해서 본인에게 잘 맞는 제품과 시술법을 선택하는 것 또한 내성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네, 또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얻어오시는 환자분들이 대부분 가격을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를 하시는데요. 물론 가격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보툴리눔 톡신은 좀 주기적이고 또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술인 만큼 이 가격 외에도 효과라든지 안전성 그리고 내성 발현 가능성까지 모두 다 고려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진과 이제 충분한 상담을 하시고 상담하신 다음에 시술 플랜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보툴리늄 톡신 시장 경쟁이 치열한 만큼 저렴한 제품들도 많이 나와서 젊은 환자들의 접근성이 더 좋아졌을 거라 생각은 했는데 이런 문제점도 있군요. 가격뿐만 아니라 효과와 안전성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점 잘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질문까지 모두 끝이 났습니다. 2022년 신년 계획으로 보툴리늄 톡신 시술을 고려하는 시청자분들이 계셨다면 오늘 질문들을 통해서 조금 더 똑똑하게 시술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내성이 생기지 않도록 권장 용량과 주기 꼭 지켜야 한다는 점 모두 잊지 말고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열정적으로 답변 주신 원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며 시청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